왜 나는 항상 작심삼일일까? 릴스, 쇼츠 보면서 몇 시간이 지났네.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왜 항상 떡볶이, 탕후루의 유혹에 지고 마는 걸까? 이런 후회 하루에도 몇 번씩 스스로에게 하시진 않나요? 만약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당신에게 꼭 필요한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한 한 단어에 있거든요. 바로 도파민이죠. 이 도파민이라는 뇌 속의 작은 화학 물질을 제대로 이해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적이 아니라 나의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주 구체적이고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말이죠. ADHD 때문에 물건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고 시간 약속이 자꾸 늦고 게임에 중독되어 있으신 분들 혹은 그런 자녀를 둔 부모님이시라면 이 영상에서 해답을 찾으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정리해드리는 7가지 핵심 실행법만 따라하셔도 인생이 훨씬 쉬워지실 겁니다. 도파민? 그게 대체 뭔데? 요즘 집중을 못하는 어른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우리 뇌 속의 신경 전달 호르몬입니다. 재미와 보상을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즐거움, 의욕, 집중력을 느끼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이 도파민 때문이죠. 이 도파민이 분비될 때의 쾌감은 정말 강력해서 우리 뇌는 그 행동을 자꾸만 반복하게 된다고 해요. 이거 하니까 기분이 좋네? 또 해야지? 하고 말이죠. 이 도파민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땡약을 한 번 한 사람이 끊지 못하고 계속 갈구하게 되는 것의 원인이라고 해요. 도파민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될 때나 사업에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성취감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요. 그런데 땡약을 하게 되면 이런 성취를 하기 위한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 없이 즉시 도파민이 최대한으로 분출되는 거죠. 그 결과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오로지 땡약을 구하기 위한 행동만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쇼츠나 릴스 등도 이 땡약과 같은 기전으로 작동한다고 해요. 어떤 성취를 이루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노력하는 대신 손가락만 까딱하면 도파민이 나오는 거죠. 물론 땡약처럼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둘 만큼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요즘 그렇게 오랜 시간 노력이나 집중을 요하는 행동을 못하는 어른이나 아이가 많은 거죠. 그런데 저희처럼 ADHD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뇌 구조상 이 도파민 시스템이 좀 다르게 작동해요. 쉽게 비유해 볼까요? 우리 뇌의 도파민 통장은 다른 사람들보다 기본급이 좀 낮게 설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급이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늘 허전하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족한 월급을 채우기 위해 즉각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불법 알바나 코인 같은 불확실한 보너스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뇌가 찾는 불법 알바, 코인입니다. 소위 정크 도파민이라고 하죠. 퇴근 후에 먹는 치킨과 맥주, 새벽까지 멈출 수 없는 쇼츠, 릴스, 카톡 소리에 바로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초조함, 그리고 모바일 게임 속의 즉각적인 보상들. 이런 것들은 아주 빠르고 쉽게 우리 뇌의 부족한 도파민을 채워주거든요. 잠깐은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죠. 하지만 문제는 이 불법 알바나 코인에 중독되면 결국 우리의 삶 전체가 나락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국 비만, 게임 중독, 만성적인 무기력감,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한때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상대방의 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그 짜릿한 도파민에 중독되었죠. 이길 때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현실은 시궁창인데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을 중독에 빠지게 만드는 정크 도파민은 어떤 것이 있나요? 게임, 릴스, 자극적인 음식?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중독을 벗어나는 큰 힘이 된다고 하버드의 러셀 바클리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우리 ADHD는 이번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이 도파민 부족 통장을 강력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들보다 도파민이 훨씬 더 간절하죠. 그 말은 일단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목표가 생기면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엄청난 집중력과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학술 용어로는 하이퍼 포커스라고 부르는데요. 한국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이야기하실 때는 과집중 혹은 초집중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마치 연비가 안 좋은 고성능 스포츠카와 비슷하다고 하시는데요. 평소에는 빌빌거리지만 일단 제대로 된 연료,
즉 도파민을 놓고 목표를 향해 달리기 시작하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속도를 내는 거죠. 지켜야 될 점은 딱 하나예요. 정크 도파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바꿔주는 보약 도파민을 얻는 거죠. 즉 도파민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죠. 1번 소모성 도파민, 나를 파괴하는 정크 도파민입니다. 유튜브 쇼츠, 자극적인 음식, 게임처럼 즉각적인 쾌락을 주지만 끝나면 허무함과 더 큰 갈증만 주는 거죠. 땡약처럼 내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결국 파멸로 이끌죠. 2번 생산성 도파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실행하게 만들어주는 보약 도파민입니다. 운동, 작은 목표 달성, 새로운 것 배우기처럼 약간의 노력은 필요하지만 성취감과 함께 내일에 대한 기대감과 에너지를 만들어주죠. 이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자신감과 활력이라는 자산으로 쌓여요. 제 생활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보약 도파민 부스터는 바로 주짓수입니다. 다른 운동도 너무 좋은데요. 제가 주짓수를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정적인 바둑의 장점과 동적인 스포츠의 장점을 모두 다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주짓수는 기본적으로 상대의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는 강력한 무술이잖아요. 그러니 상대가 쓰는 기술에 집중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반격 기술을 사용해야 되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몸도 열심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몰입이 자연스럽게 되죠. 또한 우리 ADHD인들이 부족한 사회성도 좋아져요. 상대의 행동을 보면서 계속 움직여야 되니 비언어적 의사소통도 잘하게 되고요. 여러모로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직 꾸준히 하는 운동이 없으신 분들은 주짓수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전에 며칠 안 하고 포기했던 분들도 뿜뿜 나오는 도파민으로 계속 할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현재 꾸준하게 유튜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영상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구독자와 조회수가 늘어나고 댓글이 달리면 도파민이 팡팡 터지죠. 도파민도 없고 홍보도 하고 성취감도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한번 활용해 보세요. 우리의 뇌를 결함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장점이라고 생각해서 잘 활용하면 이보다 더 좋은 초능력이 없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제 ADHD가 아니었다면 지금처럼 유튜브 활동에 강력한 동기부여를 갖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전 너무 무기력해요. 운동이라고요? 밖에 나갈 힘도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거 주홍규 님이 부동산 투자 강연에서 해주신 이야기인데요. 금리가 2%만 올라가도 5억 원이나 싸게 건물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곱셈의 세계에서는 1%, 2%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두뇌도 복리로 좋아지거나 나빠진다는 거 알고 계세요? 습관이라는 것은 복리로 붙기 때문에 상상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하루 30분 아침 산책이라는 습관에 투자했다고 해봅시다. 이 30분 투자로 뇌가 깨어나고 도파민이 충전돼서 오전 3시간 동안 생산성이 2배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30분을 투자해서 90분을 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보약 도파민의 복리 효과죠. 시간이 지날수록 기하급수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반대로 하루 2시간씩 인스타 릴스를 보며 정크 도파민에 시간을 썼다면 1년에 730시간입니다.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700만 원이 훨씬 넘죠. 매일 복리로 붙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인 거예요. 걱정 마세요. 조금씩 시작해서 크게 키워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하기, 뇌에 연료를 공급해주죠. 커피 한 잔의 여유, 적당한 카페인은 최고의 각성제니까요. 딸기나 블루베리 같은 건강한 단맛, 하루 15분 햇볕 쬐기, 광합성은 우리 뇌에 꼭 필요하답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아이돌 음악도 좋다고 해요. 반려동물과 10분 동안 격하게 놀기, 가까운 공원이나 뒷산 15분 산책하기, 따릉이도 좋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을 위해 제가 잘게 쪼개서 입에 쏙 넣기 쉽게 만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해보세요. 최종 목표는 무기력 졸업해서 희망찬 하루 보내기지만 이걸 성공시키기 위한 에너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목표, 무기력에서 벗어나 활기찬 하루 보내기. 필요 조건, 보약 도파민으로 하루 시작하기. 핵심 행동, 아침에 15분 산책하기. 문제는 아침에 일어날 힘도 나갈 의욕도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목표를 역으로 쪼개는 겁니다. 15분 산책, 현관문 열고 나가기,
운동복으로 갈아입기. 자기 전에 내일 입을 운동복과 양말을 머리맡에 두기.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자기 전에 운동복과 양말을 두면 다음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니 현관문 열고 나가니까 15분 산책을 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목표가 달성되는 구조인 거예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하루에 33만 원을 벌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마진이 2만 원인 상품 16개를 팔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성공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 양말을 미리 꺼내 두는 작은 행동만 하면 되는 거죠. 이 작은 성공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보약 도파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의욕이 넘쳐서 거창한 계획을 세웠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작심삼일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확실한 공통점이에요. 그러니 제발 작심삼일 했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마세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 우리 뇌의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중요한 건 3일마다 다시 작심하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에요. 인생을 성공시키기 위해 보약 도파민으로 채우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매일 운동하기 말고 일단 운동복만 입자, 방 전체 청소하기 대신에 책상 위 쓰레기만 치우기, 이렇게 우리 뇌를 살짝 속여서 첫걸음을 떼게 하는 거예요. 일단 시작만 하면 우리 뇌는 신기하게도 다음 행동을 할 도파민을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포커스를 만드는 첫 번째 매직이에요. 여러분, 복리의 마법이라고 많이 들으셨죠? 월 300씩 저축하면 10억 버는데 32년 걸리지만 6% 복리를 만나면 18년이면 된다고 하던데요. 우리 두뇌는 훨씬 더 많은 복리 효과를 줍니다. 아니, 거의 무한대예요. 처음에는 15분 산책이 말 그대로 15분의 기분 전환만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의 결과를 좌우하고, 그 결과가 한 달, 두 달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초 체력이 올라가고 밤에 잠을 더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더 쉬워지죠. 높아진 체력과 맑은 정신은 또 다른 좋은 습관, 책 읽기나 방 청소 등을 시작할 에너지가 되어주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습관이 우리 인생에 얼마만큼의 가치를 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보약 도파민 생성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다음 행동을 위한 에너지와 시간을 벌어다 주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생을 바꾸는 습관의 복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당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보약 도파민 사냥은 뭐가 있을까요? 거창하게 시작하면 안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도파민 사냥을 적어보세요.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부담도 없잖아요. 타인에게 선언하면 실행 가능성이 300%는 올라간다고 해요. 설득의 심리학 책에서 로버트 치알디니 교수는 우리 뇌는 일관성의 법칙을 따라간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실없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실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퇴근하고 동네 한 바퀴 산책이나 내 방만 치우기처럼 오늘 당장 실행하기 좋은 목표를 댓글에 적어보세요. 이 영상이 당신이 뇌를 이해하고 스스로를 좀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당신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강력한 슈퍼카의 운전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초보일 뿐인 거죠. 다음 시간에도 우리 ADHD가 인생에서 어떻게 장점으로 바뀔 수 있는지 최신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참 여러분, 제가 이렇게 꾸준히 운동하고 유튜브 영상 제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미국의 최신 정보에서 얻은 꿀팁이에요. 거기에 저처럼 한국 사람에게 맞게끔 뇌과학자 장동선 박사님, 세브란스 병원 신경정신과 전문의 청근아 교수님, 서울대병원 소아정신과 김봉년 교수님,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은영 박사님, 경희대 의료원 방건호 교수님의 해결 방법까지 접목하였거든요. 이 영상에서 이어서 설명드릴게요.